한 사람만을 위한 수제 자전거를 만들어준다는 곳을 찾아 서울 성동구에 왔습니다. 엉덩이가 안정 뒤로 나가더라고요. 할 때마다. 때마침 손님과 상담이 한창입니다. 자전거 좀 제작하고 싶어서 상담 받아봤습니다. 수리도 해주시면 좋고 서비스로. 올라가서 일단. 살을 빼기 위해 실내용 자전거를 제작하러 왔다는데요. 이곳은 특히 자전거 프레임을 중점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크게 핸들을 포함해 방향을 바꾸는 조향부, 페달과 바퀴처럼 앞으로 가게 하는 구동부, 그리고 차체인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프레임은 자전거의 디자인은 물론 종류와 주행 속도, 신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프레임의 자전거를 탈 경우 힘도 더 들 뿐 아니라 팔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살짝만 앞으로 앉아보세요. 그래서 내 몸에 꼭 맞는 프레임을 맞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자전거 자체가 좀 유럽 브랜드가 강세이다 보니까는 동양인 체격이랑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타시는 분들이 자기 몸에 맞는 자전거를 타셔야 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자전거에 맞춰서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거죠. 자전거에서 중요한 프레임. 프레임 제작을 위해선 자전거 타는 습관부터 꼼꼼히 살핍니다. 신체 사이즈가 같아도 근육의 가동 범위, 유연성에 따라 프레임의 종류나 길이 등이 다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 이제 이 중심에서부터 이제 핸들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안장은 얼마나 뒤로 가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건지, 사람마다 이제 근육 이제 활동 가동 범위도 다 다르고 얼마만큼 숙일 수 있는지 뭐 설 수 있는지 이게 다 다르니까는 고객의 모든 것을 꼼꼼히 고려해 프레임의 모양과 크기, 치수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전거 프레임 제작은 파이프를 다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크롬 몰리브덴 강이라는 재질의 파이프를 사용하는데요. 이 파이프는 고속 주행을 할 경우 큰 하중을 견디는 데는 유리하지만 다른 프레임에 비해선 좀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파이프 두께 측정하는 거거든요. 파이프 두께가 달라요, 안에서. 그래서 힘을 많이 붓는 부분의 두께는 두껍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가운데 부분은 얇아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파이프 무게를 줄이면서 이제 강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파이프 전체의 두께를 일일이 잰 후 두꺼워지는 부분은 잘라내서 자전거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프레임 제작에 돌입. 먼저 프레임의 중심이 되는 곳부터 제작하는데요. 다른 파이프와 연결될 파이프의 앞쪽을 모양과 각도에 맞춰 잘라줍니다. 이게 러그라고 하는 부품인데 파이프랑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부품이거든요. 파이프를 연결할 러그도 다듬어야 한다는데요. 위험한 작업이기에 장비는 필수. 하지만 장갑은 낄 수 없답니다. 회전에 장갑이 껴버리면 오히려 더 크게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요. 위험한 작업이지만 자전거에 맞춰 부품들도 하나하나 다듬어줘야 한답니다. 프레임 안에서는 이 러브라는 게 또 디자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단순히 얘를 광만 내는 게 아니고 면이 이렇게 수평으로 쫙 갔다가 쫙 수직으로 떨어지는 면이 만들어져야지 멋있는 건데 그래서 러그를 예쁘게 다듬는 일은 경륜 씨가 자전거 제작을 처음 배울 때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했던 것 중 하나랍니다. 저 일본에서 일할 때는 이거 마무리하는 작업만 하루 종일 한 적도 있었거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작업해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이 정도면 될까요?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얼마나 예쁘게 다듬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러그가 완성되면 파이프를 연결하는데요. 이곳에선 황동을 녹여 접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얇고 작은 물체의 접합에 적합하다네요. 불꽃 온도 자체는 2000에서 한 3000도까지는 올라가고 저희가 작업하는 작업물 온도는 뭐 낮게는 뭐 700에서 높게는 900도 이 정도. 작업을 하면서 불꽃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기술이라는데요.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파이프의 색이나 성질이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자전거의 머리 역할을 할 곳을 만듭니다. 이곳은 핸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 정확한 각도에 맞춰 파이프의 연결 구멍을 뚫어줘야 합니다. 이제 러그와 파이프를 연결하면 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파이프의 각도를 측정합니다. 0.1도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전거는 진짜 도면에 써있는 각도를 얼만큼 가깝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 버려도 얘는 요만큼 변하는 거지만은 이게 저 끝까지 가가지고 바퀴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틀어지면 저 끝까지 가면 이만큼 벌어지는 거니까는. 프레임의 각도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작업자는 용접을 하면서도 수시로 각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용접 전에 정확히 맞춰놔도 열을 가하면 각도가 또 틀어지기 쉽다네요. 이제 파이프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는데요. 이때도 마지막 프레임을 연결하기 전까진 계속해서 각도를 측정합니다.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틀어진 각도를 잡는 것이 더 어렵다네요. 그래서 끝까지 오차를 잡아가며 삼각형을 만듭니다. 뒷장갑을 만들려면은 얘 각도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뒷장갑을 얘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드디어 프레임의 삼각형 하나 완성. 8시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불을 한번 댔으면은 끝날 때까지는 쭉 용접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식었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변화하는 게 이게 얘한테 좋지가 않아가지고. 프레임의 삼각형 하나를 끝내고서야 한숨을 돌리는 경륜 씨. 여덟 시간이나 계속된 작업에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냥 실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어 뒷부분의 삼각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다시 반복되는 작업. 역시나 오차를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살짝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위에가 지금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는 거의 한 0.05mm 정도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0.05mm. 정말 미세하게 틀어진 건데요. 이 미세한 오차가 자전거를 완성했을 때 잡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차 범위를 최소한으로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자전거 만드는다는 건. 3일을 꼬박 작업한 끝에 프레임이 완성됐습니다. 자전거 가져왔습니다. 오, 이거예요? 네. 한 번도 안 타보셨으니까 또 네. 위에서 한번 흘려보시고. 이들의 첫 만남은 어떨까요? 아래쪽도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요? 한참 페달을 돌려보는데요. 머리가 불편한 걸까요? 어때요? 좋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경륜이네요. 사실 중간에 새로운 요구를 추가했었다는데요. 상체를 많이 숙여 뱃살이 빠진다는 주변인들의 좀 풍문을 듣고서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아마 공기 저항도 덜할 거고 뱃살도 빠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이는 거랑 뱃살이랑은 상관없는데 자전거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자전거를 만드는 작업. 경륜 씨가 수제 자전거를 만드는 이유랍니다. 기존 자전거 타시면은 아무래도 좀 몸에 무리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선시켜 드리면은 좀 자세도 더 편해지고 자전거 타는 게 더 편해지시니까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게 좋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럴 때가 제일 좋죠. 저는.